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제 책,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에 수록된 것 중에 우리가 속았던 부분을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부터 볼까요? 걱정을 글로 쓰면 치유된다라는 얘기.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고민이나 걱정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들, 그 안에서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좀 해소감도 느끼게 되고요. 뭔가 좀 털어낸 느낌도 있고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항상, 전제를 항상 초반에 깔고 가죠. 제 말이 100%만 맞는 건 아니다. 하지만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젊은 강사 시절에 20대 중반 시절에 강의를 하고 싶은데 성인 대상으로는 강의하기가 아직 많이 어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심리 공부하면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이제 함께 풀어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풍선을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민이나 걱정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터트리는 거죠. 뭐 밟아서 터트릴 수도 있고 손으로 막 터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걱정이나 고민을 날려버리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종이 비행기에다가 적어가지고 던지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걱정을 뭐 어딘가에 털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걱정을 글로 직접 쓰면서 정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소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이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책에 정리한 것처럼 네 가지 심리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연구 실험인데, 이 연구자가 이제 처음에 통제 집단도 있고 이 걱정을 그냥 쓰는 집단을 해놨고요. 똑같이 이제 4일 동안 20분씩 쓰는 겁니다. 쓸 때 첫 번째 A 집단은 그냥 4일 동안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듯이 하듯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B 집단은 어떤 특정한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통제 집단보다 A 집단이 효과가 있고 그 A 집단보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B 집단이 더 좋을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걱정 글쓰기를 안 한 집단이랑 그냥 글을 쓴 집단이랑 효과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둘 다. 그래서 아마 이 치료자도 매우 놀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학자도. 어쨌든 B 집단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글을 털어내는 식으로 쓰는 게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구조화해서 쓸 때 효과가 좋나요?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던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하루 20분씩 4일 똑같이 썼는데, 첫 번째 1일차에는 걱정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내 걱정거리가 뭐다,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 같은 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한다. 언제 언제 시작됐고 어디서 누구와 관련된 문제고, 뭐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가족, 연인일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촉발이 돼서 이게 지금 오늘 이 순간 나한테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지, 뭐 오래된 건지, 뭐 6개월 된 건지, 1년 된 건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건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걱정이 하나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정말 인생의 중대한 걱정이 있고, 또 최근에 1년, 1, 2년 사이의 걱정, 최근 한 달 사이의 걱정 다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1일차에 20분 동안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일차에는 뭐를 하느냐? 이 걱정들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뭐 저희가 수학자가 아니니까 꼼꼼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팩트가 아니라 생각이었구나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차분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대부분은 생각보다 낫거든요. 생각보다 낫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거들도 정리를 해보는데 이 근거가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서 좀 정말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내 조합에 의한 상상 조합에 의한 근거가 많았구나를 2일차에 확인하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총 4일인데 1일차, 2일차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소하거나 걱정을 해결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걱정이 정확하게 뭐고 그 걱정이 얼마나 일어날 건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생각했네, 걱정거리가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히 해소감이 일어날 수 있고요. 3일차가 돼서야 걱정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내 걱정거리에 대한 다양한 방면을 탐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은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각자만의 고유한 강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통해서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걱정은 어쩌면 내 단점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그걸 다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에선 인간은 누구나 대표 강점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있는 걸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있었던 강점을 발견하고 맞아, 나 이런 거 잘했었어. 그거를 그대로 걱정에 대입시키기만 하라는 겁니다. 공부로 예시를 들면 국어 100점, 영어 90점, 수학 30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롭게 탐구하는 게 아니라 넌 왜 국어가 100점이고 영어가 90점이니? 왜 얘네들은 잘하니? 강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강점에서 수학 30점의 점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공부 방식을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막막하고 해볼 만하겠죠. 4일차에는 마지막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야, 너 이 걱정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스스로한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하면서도 체계화되어 있죠. 이렇게 글쓰기를 하루 20분씩 4일만 해도 걱정이 통계적으로 심리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오래된 연구도 아니고요. 아마 2015년 연구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제가 인사이트 드리고 싶었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우울, 불안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거 그냥 일기 쓰시시 적으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겠지만 그럼에도 안 풀린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하시면 먼저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와 일어나는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심리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방식, 인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생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킬, 태도, 애티튜드, 어떤 knowledge,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어렵거든요. 있는 거, 잘하는 거에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점, 내가 잘하는 거에서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4일차의 글쓰기 중에 마지막 시간에 위로 편지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한 만큼 심리학에서는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친절하도록 또 위로를 주도록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나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그 골칫덩어리 걱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